8월 19일 국내 야구 키움 대 롯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턱돌이 대 홈팀 부산 갈매기와의 대결. 키움으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19이닝 동안 무득점에 그쳤고 통안의 투수전 끝에 또 한 번 패하고 말았습니다. 부산 갈매기가 끼룩끼룩끼룩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번 경기 과연 이번 올해 시즌 동안 수입승이 없었던 롯데가 안경 에이스 메이저리그에 유리아스가 있으면 롯데에는 박리아스가 있습니다. 과연 물오른 투구 폼으로 롯데에 수입승을 선물해 줄 것인가, 아니면 키움이 1승이라도 가지고 가면서 중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키움이 지금 4위예요. 중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 자리를 롯데나 기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1승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떠한 활약이 나올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드디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선발 투수가 빠진 자리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호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서는 상황. 0승 2패 방울 4.1입니다. 이닝 소화능력 3이닝, 선발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도 많습니다. 반면 롯데 선발 투수 박리아스, 우리 박세웅 선수입니다. 4승 6패 방울 3.91, 명실상부 국내 투수진 중 롯데 에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세웅 선수 지난 등판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죠. 8이닝 무실점 호투를 또 보여주고 물오른 컨디션, 물오른 폼으로 또 키움전에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닝 소화능력 또한 5.67이닝, 지금 이승호 선수와 비교하면 거의 더블 수준입니다. 묻고 더블러가 이 수준이에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득점에 있어서 5.2점으로 키움이 앞서고 있지만 지금 19이닝째 무득점입니다. 빠다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축 늘어져서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벌떡벌떡 설지 알 길이 없는 상황. 롯데 같은 경우 5.1점의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실점에 있어서 4.7점 5.7점입니다. 하지만 롯데가 굉장히 실점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2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롯데가 이렇게 해야만이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리즈 키움이라는 4위를 상대로 2승을 먼저 달성했습니다. 위닝 시리즈 확보했어요. 자, 이번 시즌 수입승이 없는 롯데이기에 지금 박세웅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따 또한 나쁘지 않고 좀 더 살아날 필요가 있는 롯데. 반면 키움은 무조건적으로 득점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득점의 포문을 연다고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키움의 방망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도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롯데가 또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득점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의아스러운 투수전이 좀 펼쳐졌어요. 여기에 롯데 같은 경우 그래도 간간히 1득점씩 해서 3점을 뽑았습니다. 키움의 빠따는 정말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만신창이에요. 똑같이 5안타 치고 롯데는 득점했지만 키움은 득점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수들이 나가야 될 땐 못 나가주고 득점을 해야 될 때 못 쳐주고, 이게 말입니다. 자,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다는 것은 키움으로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고, 과연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키움 일단 이기는 것보다는 득점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롯데 박세웅 선수가 나서면서 위닝 시리즈를 넘어서 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키움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손성문 선수와 박동원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리드오프로 잘 나가줬어요. 하지만 박동원과 손성문으로 연결되는 2번, 3번 라인에서 안타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득점은 날 수 없었고, 5번, 6번, 7번에서도 안타가 없었습니다. 하위권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하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김동혁 선수가 패전을 당하면서 팀의 분위기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득점이 나지 않으니까 팀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뜨끈뜨끈한 방망이를 자랑하던 키움이지만 지금은 꼬꾸라져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쉬울 따름이에요. 이번 경기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이승호 선수가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선 지원 없이는 키움이 이기기는 버거운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번 경기 1승이라도 가지고 오면서 키움 자존심 치레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롯데 키플레이어입니다.
자, 롯데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나승엽 선수와 손아섭 선수를 뽑아보았고 무엇보다 손아섭 선수 본인 2000안타 달성하고부터는 안타가 도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투수전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힘든 경기지만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롯데와 키움의 차이점, 키움 선수들은 그래도 눈으로 볼을 보고 걸어 나가길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 개수가 똑같은데 득점이 이루어지는 거고, 반면 타순에서 안타 집중도는 지금 롯데보다는 키움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득점에 있어서 안타를 쳐줘야 될 때 쳐준 팀은 롯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연 선수가 3타수 2안타, 지시환 선수가 2타수 1안타, 여기에 나승엽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는데 나승엽 선수 한 차례 볼넷으로 출루하긴 하였지만 롯데가 바라는 나승엽의 상은 안타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좀 더 타격의 집중도를 키울 필요가 있는 나승엽 선수. 이렇게 해서 메이저리그 갔으면 그냥 너는 땅속으로 들어갔어. 바로 마이너리그에서 저 그릇 닦고 있어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국내 경기 롯데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퓨처스 리그 가가지고 타격 훈련부터 받고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루키이기 때문에 그나마 허락이 되는 겁니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승엽 선수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은 호출이 왔던 선수에게 기대 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타격의 집중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며 나승엽 선수 이승엽만큼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롯데 또한 타선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런 위태위태한 외줄타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금 아직 스윕승이 없는데 박세웅이 나섭니다. 자, 스윕을 향해 달려가자, 중위권을 위해 향해 가자, 갈매기여 날아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롯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후반기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부산 갈매기의 날개짓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벌써 위닝 시리즈 확보한 상황, 올 시즌 아직 수입승이 없는데 수입까지 한번 가보자. 투수진의 힘을 끌고 온 승리, 이때까지 승리는 투수진의 힘으로 끌고 온 승리입니다. 이제 타선이 뭔가를 한번 보여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롯데 타선이 살아날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키움입니다. 4위인 키움이에요. 중위권에서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키움이기에 이러한 경기 핸디 언어박 기준점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박 기자 지난 경기 롯데 맞췄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 기자와 함께 픽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8월 19일 국내 야구 기아 대 두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기아 대 홈팀 두산 간의 맞대결, 지난 경기 5안타로 7득점을 내는 완전 발야구의 진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안타를 못 치면 눈으로라도 보고 걸어나가는 기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답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강 두산의 이름은 어디로 갔는가, 아주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권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두산입니다. 좀 더 분발이 필요한 상황,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선발 투수 맹덴입니다. 브룩스가 대마를 쪽쪽 빨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맹덴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다시 그 자리를 메꾸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맹덴의 호투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기아의 상승세 신바람은 언제까지나 쭉쭉쭉 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며, 반면 최강 두산에서 나락 두산으로 바뀐 두산의 선발 투수 최원준 선수입니다. 7승 1패 방울 3점대, 이닝 소화능력 5.33이닝. 자, 투구 평균 개수가 95.9개 대 95.7개입니다. 두 선수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최원준 선수 명실상부 두산에서 유일하게 믿고 볼 수 있는 국내 투수 자원입니다. 하지만 타선의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팀은 패하고 말 것이며, 득점에서 4.1점 대 5.2점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도 5.4점 대 4.9점으로 두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아의 상승세가 매서운 상황, 후반기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하려는 호랑이의 발톱이 날카롭습니다.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기아가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5안타로 7득점, 반면 두산 같은 경우 7안타를 치고도 3득점에 그쳤습니다. 이 이유인즉 기아가 득점을 내기 위해서는 주자가 나가야 되는데 안타를 못 쳤다. 그럼 어떻게 나갔느냐? 눈으로 공을 보고 잘 걸러냈다는 겁니다. 자, 본래 유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상대 투수의 심리를 많이 건드렸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기아 타선이 타석에서 집중도가 높았다. 반면 두산 같은 경우 7안타를 치고도 3득점에 그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강 두산이라는 옛날 명성은 어디로 갔는가? 반면 기아 같은 경우 중위권 도약에 힘을 한번 탄력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자, 최영호 선수와 김선빈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를 뽑아봤고 무엇보다 고참입니다. 자, 후배들이 안타를 못 치고 눈으로라도 보고 걸어 나가준 거에 있어서 활용 정적, 방점을 찍어줬다. 고참들이 해결해줬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김선빈 선수 3타점, 안타 한 방에 3타점입니다. 해줄 때 확실하게 해줬다. 이라는 생각이 들며 최영호 선수 4타수 2안타 또 3타점을 또 올려줬습니다. 그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우리 또 김민식 선수가 하위권에서 4타수 2안타, 안타를 치던 선수만 타격감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를 못 치던 선수도 눈으로 보고 걸어 나가줬다. 이게 핵심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커 선수 빠르게 좀 살아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아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가려고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본인들이 알아요. 안타를 못 칠 거면 조금이라도 좀 더 타석에서 집중하면서 볼을 보고 살아나가자. 이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 기자도. 자, 이렇게 승리를 쌓아가다 보면은 분명 하위권에서 중위권 도약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후반기 중위권 팀들이 마지막에 간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 술 빨고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고 최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 전력적 손실을 잃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참들이 딱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짜임새 있는 야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세워서 기아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 홈팀 두산 같은 경우 자, 두산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아보다 안타도 많이 치고 했지만 팀은 패하고 말았고 무엇보다 키플레이어로 허경민과 정수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상위권 1, 2, 3번 라인에서 안타 잘 쳐줬어야 하지만 하위권으로 이 주자들이 연결되었을 때 해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6번의 허경민, 7번의 정수빈 답이 없었습니다.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바짝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좀 더 뒤처지다 보면 어느새 순위는 하위권으로 내려왔을 거고 곽빈 선수가 나섰는 경기지만 6회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보통 선발 투수라고 하면은 5, 6회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줘야 됩니다. 하지만 4회에 지금 6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져 내렸고 그러다 보니 팀 분위기 깔아앉고 패배가 쌓여가면서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위권에서 득점을 해줘야 될 타선에서 안타는 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 장작을 좀 쌓아줘야 될 라인에서 장작이 쌓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초심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예전 최강 두산의 때 모습을 바로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삼성이 하위권을 계속 걷던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기아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해 몸부림이 대단한 기아, 강팀 두산을 상대로 먼저 1승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 있고 안타를 못 치더라도 눈으로 보고 살아나가려는 모습이 느껴졌고 열기가 있습니다. 열의가 있어요. 발야구까지 조직력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기아 가즈아 오늘 경기 맹댄이 나섭니다. 자, 맹댄 선수의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왜? 브룩스 대마 빨고 지그지 갔습니다. 믿을 걸 맹댄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아의 투수진의 핵이 되어야 될 맹댄, 맹인이 되면 안 돼요. 맹댄 선수 좀 더 분발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 기아에게 한 표를 줬지만 기아 무엇보다 역배를 받을 확률이 큽니다. 왜? 전체적인 순위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이러한 경기를 또 핸디 언어바로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